사실 애들이 처음에 가서 잘 못 그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때는 이제 보여줘야죠. 꺼내서. 근데 보여주는 기준이 요거 좋아해서 읽으면 똑똑해지겠는데? 요런 책을, 그런 책을 보여주면 안 되고, 이거 우리 딸내미 진짜 좋아하겠는데? 요런 거를 꺼내서 보여줘서 애가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아이들한테 재미없는 책을 주면서 그 엄마들이 간절한 눈빛이 있거든요. 재밌겠지? 이거 정말 좋아 보이지 않아? 이거 정말 좋은 책 같지 않아? 이러면 애는 이제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엄마 재밌을 것 같아. 자기 재미없는데. 네. 엄마들 마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글밥을 늘리고 싶고, 얘가 재미로 한국사 책 읽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아예 전혀 하지 말아요. 아니면 9 정도 재밌는 거 하고 1이나 0.5 정도는 살짝 해도 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최대치를 알려드릴게요. 그 네네네. 부모가 오, 좋아요. 책 목록에 개입할 수 있는 최대치. 이 네네네네.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된다. 네네네. 그리고 방식도 알려주세요. 네, 되게 간단해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최승필 작가님이 새 책을 내셨습니다. 다시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이 벌써 3번째 예. 만남입니다. 예. 네. 되게 친숙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네네. 그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책은 공부머리 독서법의 실전편으로 영유아 초등 저학년을 위한 이 독서 교육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과 답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 독서에서 그러면 정말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게 뭔지. 지금 사실 뭐 부모님들 사이에 퍼져 있는 독서 지도 방식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비슷비슷함은 20년 전에도 똑같았고, 어렸을 때 전집 읽힐 때 골고루 뭐 지식 전집도 읽히고 전래동화도 읽히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막 세계사 전집, 수학 전집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영유아 초등 저학년 때는 굉장히 성공하는 걸로 보입니다. 세종대왕 읽어줬더니 세종대왕 알고, 옆집 똘똘이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체감이 확 든단 말이에요. 그 뭐 세계사 책 전집 읽어주면 또 세계사 막 르네상스도 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되게 똑똑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거다. 이대로만 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1학년이 됐을 때 30분씩 읽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읽기 독립 빨리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많이 읽어요. 초2 정도까지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3이 되면 실질 독서율이 갑자기 쫙 빠져요. 쫙 빠져서 이 학습 만화를 제외하고 나면 초3 이상의 실질 독서율을 한 10% 정도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초6까지의 과정은 이 잔존 독서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시기예요. 왜? 중학생이 되는 단계가 되면 사실상 이제 책을 가장 읽지 않는 나라에 성인이 될 준비가 그때 이미 다 끝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놀라세요. 초3 때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때 잘못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잘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실 초3 때 잘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잘못해서 초3 때 독서 인구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영유아기는 독서 맹학이에요. 책 읽어주기는 독서가 아니에요. 독서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잖아요. 영유아들은 아직 글을 모르기 때문에 발달 단계상 책을 스스로 읽을 수 없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읽어주는 겁니다. 이때는 사실 즐겁게 읽어줘야 됩니다. 그냥 아이가 호기심이 가는 책들을 왕창 빌려와서 책 읽을 시간 되면 야 읽고 싶은 책 갖고 와 해서 읽어주고, 이때 독서의 효용은 정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막 잘 전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종의 즉흥극처럼 부모가 막 과장돼서 읽을 때 자기도 뛰어들어서 같이 막 안 돼 데이빗 하면 자기도 막 데이빗 혼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많이 하던 거 금도끼 은도끼 하면 뭐 이런 거가 중요할 때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읽어주기 효과 가장 센 방식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게 조건 자체가 경쟁교육 조건이고 우리 학습에서 굉장히 세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초조해져. 이렇게 재밌게만 하면 되겠나? 안 되겠다. 한국사 전집을 드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맹학인데 이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했더니 애가 알아. 막 주몽도 알고 막 알아. 이러니까 이제 효용감을 받으니까 이제 무리한 시도를, 자, 한국사가 됐으니 세계사로 가자. 세계사가 됐으니 수학으로 가고, 수학이 됐으니 과학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테크트를 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애가 그냥
그때는 듣기만 하면 되거든. 그 재밌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가랑이에서 끼고 이렇게 딱 안아주면서 읽어주고 이거 자체가 좋으니까 착한 친구들은 책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는 내가 봐준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독서의 방향이 독서의 본질에서 아주 먼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가 공부가 돼버려요. 그리고 읽기동이 빨리 시키고 이렇게 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빨리 아이가 스스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시키잖아요. 이렇게 빨리 시키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나마 또 읽어야 되는 것도 좋다는 책 찾아서 갖다 주고 이렇게 되면은 독서의 실질 동력 재밌는 책 어디 있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니까 초3이 됐을 때는 아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해야 될 목표를 단순하게 잡으셔야 돼요. 독서 맹하기 때는 재밌게 읽어주고 독서 준비기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아이가 글자를 쑥달되게 읽을 때까지 읽기 자동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독서의 흥미도를 유지 강화시킨다. 준비기가 언제예요? 초1, 초2요. 이때 준비해야 되는 게 이게 읽기 자동화거든요. 글자 보면 저절로 읽어지는 거. 근데 이거가 보통 1년 정도 걸려요. 근데 빨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1학년 1학기 때 읽기 자동화 되는 애들도 있고 2학년 2학기에 읽기 자동화 되는 애들. 근데 이게 2년이나 잡는 이유는 이 사이에 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했다고 더 우수한 것도 아니고요. 늦게 했다고 더 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얘가 초3이 됐을 때 누가 더 뛰어난 문해를 갖게 될 거냐는 이 시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을 잡고 이때까지만 읽기 자동화를 하고 스스로 가서 재밌는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애를 만들면 된다. 이게 다예요. 목표를 여기다 두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학습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읽기 자동화는 빨리 되는데 책을 읽을 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3이 되면 쭉 빠지는 이게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방금 하신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초3에서 초4 글밥 많은 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문제인가 봐 싶지만 사실은 그 전에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습적으로 이 책을 대했기 때문에 초3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독서 지도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읽어라 안 해도 읽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애가 책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 준비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사 책을 읽혀가지고 그냥 한국사 아는 게 아니고 얘가 좋아하는 장르가 생기고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고 책을 읽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뛰어난 독서가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애들이 처음에 가서 잘 못 그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때는 이제 보여줘야죠. 꺼내서. 근데 보여주는 기준이 요거 좋아해서 읽으면 똑똑해지겠는데? 그런 책을 보여주면 안 되고 이거 우리 딸내미 진짜 좋아하겠는데? 요런 거를 꺼내서 보여줘서 애가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아이들한테 재미없는 책을 주면서 그 엄마들이 간절한 눈빛이 있거든요. 재밌겠지. 저거 좋아 보이지 않아? 저거 좋은 책 같지 않아? 이러면 애는 이제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우리 애들 착해. 그러면 엄마 재밌을 것 같아. 자기 재미없는데. 네. 그리고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돼서 아이들이 뒤에 가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 이거 자체가 기준이 없어져. 재미있는 책과 재미없는 책의 기준도 사라지고. 왜냐하면 엄마가 재밌는 책이라고 하니까 재밌나 보다 하는데 읽어줘 보면 그다지 재미는 없거든요. 근데 재미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재밌는 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돼서 독서 혐오가 생기는 거고 이 혐오가 생기면요 이걸 빼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걸 빼서 읽게 만드는 거. 이게 애들 독서 능력 낮은지 아닌지는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면 돼요. 책을 좋아하잖아요. 문해력 높아. 책을 싫어하잖아요. 문해력 낮아요. 이제 뛰어난 독서가의 경우에 문해력이나 이제 독서 취향이 성숙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양자역학이나 니체나 막 이런 거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은 야, 저 독한 인간 저거 자기 개발하려고 저걸 읽네. 이렇게 똑똑해지려고 혼자만. 보이지만 왜 그거 읽게 되냐 하면 그런 사람들도 어릴 때 다 얼굴이 엉덩이인 탐정 읽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책 계속 읽다 보니까 독서 능력이 올라오고 독서 취향이 향상되다 보니까 재미있는 책이 갱신된 거예요. 그걸 보고 저런 책을 읽어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제 독서 지도 성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재미를 위주로 해야 된다. 그게 독서의 본질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성공의 키다 얘기하셨는데 근데요. 엄마들 마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글밥을 늘리고 싶고 얘가 재미로 한국사 책 읽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아예
전혀 하지 말아요? 아니면 9 정도 재밌는 거 하고 1이나 0.5 정도는 살짝 해도 제가 되지 그 않을까요? 최대치를 알려드릴게요. 그 네네네. 부모가 오, 좋아요. 책 목록에 개입할 수 있는 최대치. 이 네네네네.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된다. 네네네. 그리고 방식도 알려주세요. 네, 되게 간단해요. 일단 너는 네가 읽고 싶은 책 골라. 내가 얘 읽히고 싶은 책이 있어. 그걸 제가 빌려요. 집에 와요. 애가 그럼 자기가 빌려온 책을 쌓아놓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섞어놔요. 네. 내가 빌려온 책을 네. 섞어놔요. 그리고 나서 야, 읽고 싶은 책 갖고 와. 갔는데 지가 안 고른 책이 있잖아요. 그걸 안 갖고 오고 딴 책 갖고 와. 대출 기간 끝날 때까지 그걸 안 갖고 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거 아니 진짜 이게 최대치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뭐냐면 그 정도로? 거기에 갖다 놓는 거. 여기까지. 이게 영유아도 아니 마찬가지인데. 한 번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이거 최승필 작가님이 새로 쓰셨대. 다시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데? 아나운서님, 지금 하신 게 지금 20년 동안 부모님들이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봐, 얘기하신 질문 게. 답봐. 너 이거 궁금한 질문 없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자기 주도적인 아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자기 주도는 뭐냐면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읽었으면 싶은 책을 아이가 읽는.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했으면 하는 공부를 아이가 하는. 이게 왜 자기 주도죠? 엄마 주도적.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안 시켜도 네가 해라. 근데 심지어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세상 이런 놀부심보가 있습니다. 이런 놀부심보가. 독서는요, 재밌게 읽은 친구들은 왜 무섭냐면 애들이 그럴 때 있거든요. 책 읽고 와서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먼저 와서 책 얘기할 때 있어. 아빠 내가 오늘 읽은 책 이러면서 와서 책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때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얘기 끝이 안 나. 그러니까 그걸 읽고 1시간을 떠든다니까요. 근데 세세하게 기억했다는 건 뭐냐면 기억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세하게 이해한 거예요. 구두라고 기억나는 게 아니고 옆이 헤어진 노란색 가죽 구두라고 기억나는 이유는 그게 옆이 헤어진 노란색 가죽 구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이해하게 되면 언어 논리를 따라가는 이 힘이 세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야 오늘 책 읽은 거 얘기해봐. 1분 얘기하는데 끝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체 맥락을 되게 그냥 뭉뚱그려서 이해한. 그럼 이러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애들이 자꾸 화장실 가고 책 읽다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어려워.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없어요. 이 책 흥미가 전혀 안 가는데 읽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 독서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일주일 3시간 5시간 뭐야. 그보다 훨씬 많이 읽었는데 문해력이 닿더라. 이게 뭐냐 하면 책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이지 책을 읽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읽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다 해왔던 방식이거든요. 성인이 됐을 때 정말 남들이 볼 때 와, 저 책을 읽네 싶을 만큼 니체를 읽고 정의란 무엇인가 읽는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철학 동화 들여가지고 전집으로 읽히고 과학 동화 쭉 읽혀가지고 그 나이대별로 과학 도서를 채워줘서가 아니라 정말 그 엉덩이로 된 그런 탐정들 읽다가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는 이해가 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게 그렇게 될까라고 좀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막 유치하고 재밌는 책만 읽으면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막 우리가 봤을 때 아무 쓸모없는 책만 읽는 것 같아. 원래 그렇게 읽는 거야. 애가 취향이 그러면 우아할 수는 없잖아요. 애인데 왜 애들이 애니메이션 고르고 장난감 고를 때는 아이의 취향을 존중해 주시면서 애가 책을 고를 때만큼은 갑자기 왜 우아해지길 바라시냐고.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 책을 읽혀서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독서가의 길은요. 100명의 독서가 있잖아요. 100명의 길이 다 달라요. 답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건 자기도 몰라요. 어떤 일을 걷고 어떤 자기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게 독서가예요. 책을 읽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목표가 너무 삿된 거예요, 사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한국 사회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게 이제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거거든요. 이 길이 어디로 갈지를 부모님께서 개입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내려놓는 게 독서 지도의 기본 전제예요, 기본 전제. 이 기본 전제를 설득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독서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학습의 이유나 목적을 제외하고 책은 왜 중요하고 왜 읽어야 되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 우리 생각이라는 게 되게 자유롭게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생각이라는 건 묶이게 돼 있어요. 어디에 묶이냐면 일단 내가 태어난 시대. 아나운서님이 이제 고려시대에
뭐 권문세족가의 따님으로 태어났어요. 저는 종놈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평등하지만 고려시대 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이게 여기 의문이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그 시대에 가스라이팅이 되거든요. 그걸 사회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시대에 태어나서 가스라이팅이 돼서 내 생각에 아주 많은 부분은 이 시대에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내 고유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에 갇히냐면 내 일상이요. 내 삶,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친구. 여기에 딱 갇히게 돼요. 이렇게 갇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일에 지나치게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일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책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내 일상 밖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일상 말고도 이 세상은 훨씬 큰 어떤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나 말고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읽으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나 이외의 것을 사고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향상되는데 하나는 사고의 수준이 올라와요. 이걸 흔히 문해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뭐가 오냐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 사회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책을 읽고 이해하는 거.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는 건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시대의 생각 있죠. 이 생각을 깊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지평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삶과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게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인 동시에 내가 불안을 느끼는 강도가 굉장히 객관적 거리가 생겨요. 왜냐하면 전에는 요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왜 하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예를 들어 역사책만 읽어도 야 내가 정말 운 좋은 시대에 태어났구나 이거를 역사책만 읽어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일어난 일을 객관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왜 글로벌 리더들이 와서 막 책 읽어라 막 동네 도서관에 나를 만들어 이게 다 뭐냐면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준비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질문 하나를 가지고 정말 그 독서와 책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것들만 짧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간략하고 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알겠습니다. 답변들로 부탁을 드립니다.